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부모생활 코너입니다. 네, 저희 부채 선물 받았습니다. 네, 부채 선물 정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예쁘죠? 이렇게 들고 막 촬영하려고요. 네. 한여름 이제 이걸로 날려고 합니다. 네, 저희 막 이렇게 하다가 방송하다가 잘 말 안 나오면 네, 부채질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주제는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시킬까? 다음 학기에 시킬까? 내년에 시킬까? 아니면 작년에 시켰어야 되나? 그치. 마지막 그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 늦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남들 다 한다는데, 이거 해야 된다는데, 어떤 언제 하지? 적기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다 때가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점에서 너무 빨랐거나 늦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가 앞으로의 결정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반성을 해야 예, 발전을 맞아요. 하죠. 내가 네. 그때 왜 그걸 그 시기에 시켰을까? 그리고 안 시켰으면 어땠을까? 이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자 한 번씩 조금 삐끗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가 소소하게는 있죠. 되게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저는 운동 좋아해서 이제 아이랑 운동하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급발진했죠. 급발진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제일 좀 약간 아쉽고 후회가 되는 뚜렷한 반성의 포인트는 한자였어요. 한자. 네, 좀 그러니까 빨랐죠. 그렇죠. 큰아이가 좀 약간 언어적인 감이 좀 좋은 편이고 또래에 비해서 2월생이다 보니까 좀 빨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큰아이다 보니까 기대가 욕심이 엄청 있고. 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천재는 안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아니, 난 천재는 아닌 줄 알았어. 아, 그래? 아, 천재인 줄 알았는데.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근데 약간 뭐 천재로 보고 되겠다. 싶은 마음에 시켰는데 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한자 시키시는 분들 많기는 해요. 많고 그게 그렇게 실제로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소화를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아이의 상태와 이제 수준을 고려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못하고 이제 1학년 말에 시작을 해서 네. 한 8, 7급 정도까지 아이가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만 더 해서 4급까지 끌고 간 거죠. 7급 이후에는 아이의 의지가 아예 없었어요. 정말 아이가 욕을 못할 때라서 욕을 못한 거지. 그렇죠. 욕을 할 줄 알았으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표정에는 이미 했을 이제 수도 있어요. 쌍욕이 들어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 막 몰아치지 않았으면 아이가 책도 워낙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라서 한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면서 좀 쉽게 그러니까, 더 예.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이제 약간 확증이 들어요. 한자 트라우마 생겼죠. 한자 환자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회복했어요. 오래 걸렸죠. 네. 이제는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이제 한자 2학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보다 할만하네. 근데 회복하는 한 5, 6년 걸린 것 같아요. 5, 6년 걸렸습니다. 네, 그 정신병을 고치는데. 그 트라우마, 진짜.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또 아이를 환자로 만들었죠. 영어 환자로. 우리 어머님들 저처럼 급발진 하시다가 영어 환자 만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때는 아이가 4살 때였어요. 큰아이가 4살, 작은애가 3살. 큰아이는 간신히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할 때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어린이집 엄마들이 뭐 시키냐 뭐 시켰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놀이터에 앉아있다 보면 별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또 되게 막 그런 거에 열의가 많은 동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위였어요. 1위인데 정보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하는 어떤 원어민 수업에 30분씩 마티즈에 애를 둘을 태우고 간 거예요. 얼마나 쌌길래 그렇게 싸다 그래? 한 번 회당. 시세보다 한 절반? 그런 곳이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다들 뭐 영어 유치원이니 뭐 이런 것들 가는 편이었고 학습지도 하기도 했는데 그거보다 저렴했어요. 한 번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회당 10,000원을 내면 됐으니까 그럼 갈만 하잖아요. 기름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몸으로 30분 때우면 되니까. 경차 몰고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젊었잖아요 또. 애들 4명이 원어민 선생님 1명과 같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수업이었어요. 영어로. 진짜 춤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노래 환자가 됐나? 아니.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얘는. 그게. 그러니까 그 4살 저희 큰아이의 현재 그때 당시의 조건은 좀 약간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조숙하고 좀 약간 시크하네요. 시크한 스타일이에요. 춤 노래를 전혀 안 하는 아이. 거기다가 영어는 배워본 적도 없는 아이. 영어 싫어. 진짜 영어 너무 싫고 뭐 엄마도 영어 그런 거 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던 애를 굳이 끌고 가가지고 춤 시키죠, 노래 시키죠. 또 거기에 막 춤 노래 잘하면 선생님이 마이쮸를 주셨어요. 근데 얘가 못 봤죠. 안 맞는 수업에 들어가 앉아 있었으니까. 그 나이에 마이쮸는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오면 맨날 얘가 화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너무 딱 그려지지. 진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수업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냐, 이렇게라도 원어민을 만나지 않으면 얘가 수능 영어 1등급을 절대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말고는 기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원어민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거죠. 원어민이 이제 완전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때는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알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막 둘째 졸리다 울고불고 막 저는 거의 막 아기띠 메고 애 들쳐업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애는 계속 화를 내고. 근데 이제 그랬으면 화를 냈으면 그만했어야 되는데 밀어붙였죠 또. 그러니까요. 중죄인들입니다. 엄마가 마이쮸 사주면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막 마이쮸 입에 그러니까 넣어. 마이쮸가 문제가 아니지.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못 받아낸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본인이 건데. 바보 같다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춤도 추기 싫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자꾸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면 결을 좀 같이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서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영어랑 한자, 국어랑 언어랑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다 보니까 그걸 더 그걸 잘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빨랐어. 아이의 수준과 상황,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네. 이제 엄마 아빠 속도로 그냥 착 몰아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비슷한 예가 연산을 빠르게 풀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구구단을 뗀 애들이 사고력 수학학원에 막 덩 떠밀려서 가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멈추죠. 사고 회로가 멈추죠. 갔는데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좋아하면 걔네는 그냥 해야 하는 돼요. 거예요. 네. 걔네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나서 나오는데 그럼 그만했어야죠. 근데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 네. 근데 뭐 얘만 화가 났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누가 더 화가 나나 이제 너 때문에 경쟁하는 거지. 지금 동생은 잠도 못 자고 엄마가 이거 운전해가지고 30분이나 가고 또 이거 회당 10,000원씩이나 냈는데 너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시켜달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뭘 잘하는지 계속 판단하고 계속 관찰하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잘하는 거에 대한 반응일수록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끝내는 시기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끝낸다는 것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그렇죠. 쉬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 다음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자도 그렇게 회복할 줄 몰랐잖아요. 네, 영어도 네, 그렇고. 네. 그 우리가 만들어준 건 네. 아니지만. 이제 또 다들 간다니까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또 보냈어요. 근데 또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아니, 남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가족 앞에서는 그렇게 흥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 놓고는 피아노 학원을 기껏 보냈더니 화가 나는 거 자꾸 또. 그치, 그 흥과 그 음악적인 소질이 부모가 보기에 이게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애들 네. 뭐 뻔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가락에 힘이 없다고 맨날 선생님들이 자로 막 볼펜으로 막 때리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전화하셨더라고. 애가 메가리가 없다고. 의지도 없고 메가리도 그러니까 없고. 덩치가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얘도 피아노 건반 부시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질질 한 2년 끌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 드럼으로 갈아탔죠. 내가 얘기했나요? 뭐? 드럼으로 갈아탔다고? 아, 내가 동네에서 또 수집을 해왔지. 아, 그랬나? 피아노 안 치는 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동네 언니가 드럼으로 갈아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이제 알아갖고 와서 그때 드럼으로 갈아탔고 정말 잘 갈아탄 거예요. 네, 잘 갈아탔는데 또 우리가 또 질질 끌었지. 그러니까 드럼을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는 후회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드럼을 거의 횟수로 치면은 거의 한 6년 정도? 5, 6년 친 것 네, 같아요. 네, 한 5년 5년 쳤는데 네. 중간에 이제 1년씩 이렇게 쉬었는데 아이가 가서 좀 즐겁게 또 다시 시작할 때마다 즐겁게 가서 재미있게 하고 네.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나 이제 조금 또 늘어져요. 네. 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막 끈기가 있고 이런 애가 아니니까 지가 다시 다니겠다 그래갖고 다시 알아봐줘서 세팅을 딱 해줬는데 한 석 달 다니면 또 요새는 좀 흥미가 없고 막 이러면서 또 승질나게 만들죠. 근데 그래도 저희가 괜찮았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화내지 않고 끊어줬다는 거. 맞아요. 다시 네. 끊고 조금 약간 또 드럼 주자 나와가지고 연주하는 거 보면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 네. 다시 해볼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디 가서 밴드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네. 이게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사실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이도저도 아닐까봐 밀어붙이는 경향이 우리 어머님들도 많으시죠. 이해하는데 쉬어도 다음 기회가 오더라.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네. 쉬었다가 또 다른 기회를
봐서 네.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들이밀어보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맞아요. 그렇게 끌고 갈 생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어랑 수학 한자 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따로 학습지나 학원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초등 시기에. 그 영어는 했지만. 네. 그래서 주로 보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음. 루미큐브라든가 또 그 뭐죠? 기억, 니은, 자음, 모음 네. 조합해서 만드는 예, 어휘와 그런 관련된 거. 그런 게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 저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네, 돈은 없고 시간은 계속 하는 많았어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약간 회전이 확실히 보통 또래 아이들 평균이나 평균 이하 수준으로 느렸어요. 좀 늦는 아이.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라도 더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공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조금 자신감도 얻게 되고 두뇌 회전에 대한 약간 욕심. 네. 나 이거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것들을 주는 계기가 아니었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수학을 학원이나 문제집으로 물어붙이지 않고 예, 나름 보드게임 플러스 약간 기본적인 연산을 네, 했죠. 연산 플러스 보드게임 이런 식으로 그냥 근근히 갔는데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지 않아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아이인데 거기에 들이밀어가지고 수학 문제집을 계속 풀었다면 약간 고지식하거든요. 융통성 없고 조금 다양하게 생각하는 창의성이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네. 약간 결핍되어 있는 아이인데 막힌 애죠. 시킨 건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그 내용 학원에서 주는 숙제 내용들만 계속 맞춰서 풀었다면 지금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고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불안한 그런 과목이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 네, 다음 기회가 또 오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못하거나 좀 실패한 과목들이 있어도요. 괜찮더라라는 것도 진짜 맞아요. 많이 느껴요. 네. 하지만 이제 시도는 꼭 해보시고 했는데 힘들어한다 그러면 조금 쉬어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했는데 애가 화가 자꾸 나요. 그러면 그거는 좀 일단 쉬어주시고요. 애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놓고 엄마가 화내기 없음. 저처럼. 그렇죠. 네, 그러시면 진짜 아이 환자 돼요. 트라우마. 오늘의 주제는 화내지 말자. 환자 만들지 말자. 잘 크고 있는 애 환자 만들지 말자. 특히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자. 잘한다고 밀어붙이지 말자. 네, 우리 어머님들의 경험담도 너무 궁금해요. 밀어붙이다가. 지난번에 그 영양 식습관과 또 뭐였죠? 네네. 하여튼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니까 저희도 댓글 보면서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배님들도 계실 거 할 텐데 이제 요런 것들은 너무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밀어붙였던 것 같다. 그렇죠. 예. 혹은 요런 거는 딱 적기에 시켰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진짜 성공했다. 아니면 나는 이 환자를 만들었다. 수학 환자를 길렀다. 환자가 뭐야, 환자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댓글 코너거든요. 네, 우리 댓글로 소통해요, 우리 어머님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